검사가 제가 이제 정보공개 청구를 할 때 네. 대검찰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적이 있는데 네. 검사 징계 내역이라고 정보공개 청구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대검에서 한 줄로 딱 답변을 했습니다. 뭐냐 하면 관보에 다 게시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징계 내역이 인사정보잖아요. 공무원의 인사정보, 특히 이제 징계 내역을 보려고 그러면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보공개법 9조에 보면 비공개 대상 정보에 인사에 대한 정보를 비공개한다고 돼 있어요. 그런데 그 예외적으로 검사에 대한 징계, 판사에 대한 징계는 관보에 상세하게 실명으로 공개돼 있습니다. 네. 그건 또 왜 그럴까요? 그만큼 제가 말씀드렸지만 검사는 너무나 중요한 책임이 책임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뇌물 1억 받고 만약에 기소 안 했다. 피해자들은 정말 상상할 수 못하는 피해를 받게 되잖아요. 아니 그런 걸 알면서 알아서 관보를 이렇게 해놓고서는 네. 잘못을 많이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고 네. 여러분들 대한변협에 들어가시면 변호사들의 징계 현황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만큼 이 검사, 판사 그다음에 변호사들은 우리나라 사법 체계를 이제 근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이제 다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딴 건 다 원칙도 안 지키고 딴 건 다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이건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좀 네. 미안하네. 자, 지금 이 시사인에서 보도됐던 그 검사들 징계 내역이네요. 네. 이 보시면 이제 뭐 음주운전 이런 거는 아마 너무 많고요. 여기 보면 동료 직원 성추행. 예. 그래서 불구속 기소 후에 2심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나와가지고 집행유예입니다. 피해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실제로 이것도 또 집행유예잖아요. 집행유예. 예, 이 성추행 피해자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네. 예. 그 다음에 보면 뭐 돈 받은 것도 나오죠. 사무관리 1억 원 수수. 예, 이런 게 이제 사법 체계를 근간을 흔드는 이제 그런 거고요. 예. 그 다음에 뭐 면직된 거 봐도 제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데. 자, 해임과 면직의 차이가 있죠. 네, 해임은 말 그대로 이제 자른 거예요. 해고. 예, 해고입니다, 해고. 면직은 본인이 그만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뭐 변호사 개업하는데도 큰 문제가 없고요. 예, 여러 가지 뭐 아무런 뭐 불이익이 없는 거죠. 그냥 나간 거예요. 그러면 해임 될 것 같으면 면직하면 되겠네요. 보통 많이 그렇게 하는데 그 면직을 못 하게 하죠. 만약에 너무 악의적이면. 그래서 징계를 한 다음에 면직을 받아주는. 그래서 해임을 시키는 그런 이제 그런 절차를 정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안 그럴 것 같은데 검찰들은. 네. 여기 보시면 뭐 뒤에 정직 같은 것도 보시면 너무 특이한 게 많아요. 난리가 이게 보니까 이 최인호 변호사 법조 비리 사건이라는 게 아주 크게 났었네요. 예, 그래서 여기 뭐 21페이지에 그 면직에도 최인호 변호사 법조 비리, 예, 그다음에 여기도 법조 비리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에 성매매, 난리가 났습니다. 약식 기소로 약간 나오죠. 약식 기소, 예, 봐줄 때 약식 약식 기소한다고 기소. 벌금 200만 원. 예, 또 여기 보면 음주운전 0.083 약식 기소, 예, 그다음에 벌금 600만 원. 예. 참 그 저질 잡범들의 네. 참 검사들이 이렇게 이름이 올라가 있다는 것이 여러분 여기 이름이 나오는 사람들은요 다 검사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검찰청의 수사관이 아니에요. 검사들은 특별히 이렇게 징계 내역을 상세하게 관보에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거 한번 보시죠. 예, 주치 상태로 여성을 잡을 듯이 행동하며 쫓아가. 이거 뭐 하는 짓입니까 이게? 감복 6개월이에요. 예. 되게 국제적으로 써있는 것 네, 같아요. 이거보다 훨씬 상세합니다. 그리고- 관보에는 여기는 짧게 요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되게 유명한 사건 있잖아요. 사건 관련자로부터 99만 원 상당, 99만 원. 만년필 및 뭐 홍삼정 수수 뭐 이런 거 나오죠. 예. 국제적으로. 일단 그 여러분들이 이제 관보에 이제 어떻게 하면 검사들의 징계 내역을 보실 수 있는지를 짧게 안내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창에 전자관보라고 치시면 되고요. 전자관보라고 치시면 인터넷 홈페이지가 이렇게 열리고 그 기본 검색에 들어가서 제목에 징계라고 치시면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공고를 찾으세요. 공고를 찾아서 그 중에 다른 것 말고요. 법무부 공고라고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법무부 공고를 누르면 징계 처분 결과에서 딱 나옵니다. 법무부가 공고를 하는 겁니다. 징계 처분을. 공고를 하면 어떤 식으로 나오냐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법무부 공고 제 2022-273호 검사징계법 23조 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13일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처분 결과를 무슨 내용을 보시면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성 요 이제 실명이 다 나와 있는데 저희들은 가렸습니다. 처분 일자는 9월 13일, 정직 1월, 그리고
징계 사유가 보십시오. 날짜, 시간까지 나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km 구간을 운전하여 품위 손상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네. 품위 손상. 이게 품위 손상이 아니죠. 그러니까 운전은 아니 무슨 품위 손상이에요? 네. 이건 법을 위반한 거지. 그러니까요. 예, 무슨 위법 행위. 뭐 이렇게 위법행위라고 해야지. 이거. 정직 그러면 1월. 전에 우리 봤잖아요. 상 보는 사이트, 상 네. 받은 사이트. 상문법에서 네. 보훈처 네. 사이트죠. 네, 그거 따로 있고 이렇게 징계는 또 여기서 징계는 관보에 공개돼 관보에 있고, 이건 영구적으로 조금 전에 이제 변호사들의 징계는 네. 6개월인가 이렇게 게시하는 기간이 있어요. 그 네. 이후는 없어집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검사나 판사 징계는요 이렇게 영구적으로 게시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영원히 낙인이 찍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찾기가 힘들어서 일반인들이 찾기가 힘들어서 아마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아마 제한적일 것 같아요.